그날도 나는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운동 끝나고 햄버거 사올게. 오늘 점심은 햄버거 먹자.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주문하기 힘들면 그냥 오세요라고 했다. 천천히 해볼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늘지. 그렇게 용기 내서 간 날이었다. 그날도 다행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주문을 하려고 키오스크 앞에 서자마자 뒤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리고 내게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뭐야? 오늘 안에 먹을 수 있겠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4~5명이 뒤에 서 있었다.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학교에서 온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며 버거류를 눌렀다. 이번에는 불고기 버거를 시켜보려고 했다. 야, 봐봐. 크크크 햄버거 드실라이? 한 학생이 다른 애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였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불고기 버거를 누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다들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소리였다. 또 다른 학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와, 답답해 돌아가시겠네. 키오스크 전세 냈어? 크크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불고기 버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못해? 자기들끼리 하는 말처럼 서로 쳐다보고 말했지만 나한테 하는 말이었다.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면박을 주면서 떠들었다. 우리 늦으면 책임질 거야? 대놓고 들으라는 듯한 비웃음과 조롱이 계속됐다. 나는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화면 속 햄버거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맘속으로 그냥 나가자 하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다. 할아버지, 못하시면 비켜주세요. 아, 짜증나. 한 학생이 대놓고 소리쳤다. 우리가 해드릴까요? 하아. 다른 학생이 비꼬듯이 말했다. 아니야, 됐어.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키오스크에서 물러나려고 할 때 다른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내 뒤에서 수군거렸다. 할아버지가 왜 햄버거 집에 와? 집에서 죽을 드셔야지. 죽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20대 중반의 여자가 다가왔다. 매장 한쪽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너희들 내가 봤는데 몇 분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무한 주면 어떻게 해? 여자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 학생들이 당황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중 한 학생이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다. 무슨 참견이야? 가던 길이나 가셔. 참견? 여자가 웃었다. 나도 다 들었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사람 앞에 세워놓고 모욕 주는 거야? 너희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해? 너희들은 안 늙을 것 같아? 햄버거 먹는 나이 정해놨어? 나는 저렇게 안 늙을 건데 무슨 상관이셔?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들은 오늘 너희가 한 짓에 몇 배로 돌려받을 테니 두고 봐. 여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학생들이 점점 기가 죽었다. 죄송해요.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내 팔을 살짝 잡고 키오스크로 잡아 끌었다. 여자가 키오스크 옆에 서서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73세 이성준이다. 거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작업 공간에 스케치북과 색연필 그리고 오래된 재봉틀이 놓여 있다. 65세에 정년퇴직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손이 근질근질하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는 미술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고 공책 여백이나 책상 모서리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려댔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셔도 손에서 연필을 놓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려보는 게 재미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다. 그림 그려서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그도 그럴 것이 오남매의 장남이다 보니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많으셨다. 어릴 때는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다가 30대 중반에야 의류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성준 씨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디자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네요. 그렇게 의류회사에 입사했다. 처음에는 말단 디자이너였지만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다. 고객들 반응도 좋았고 착용감이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 성준 씨, 이번에 가을 신상품 라인 전체를 맡아주세요. 회사에서 성준 씨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충실했던 시기였다. 매일 밤늦게까지 스케치를 하고 원단을 만져보고 샘플을 제작했다. 디자인 팀장이 되어 후배 디자이너들을 지도하면서도 여전히 직접 디자인 작업을 놓지 않았다. 좋은데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려면 여기 라인을 살짝 수정해보는 게 어떨까? 후배들이 내 조언을 구할 때가 가장 보람찼다. 그리고 전무까지 승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다. 그렇게 성실히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큰 욕심은 없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정년 퇴임할 때는 동료들의 인사말을 들으니 뿌듯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년을 살아가는 중이다. 지금도 가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옷을 그려본다. 더 이상 상품이 되지는 않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의 열정이 되살아난다.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셨으니까 참 복 받으신 거예요. 라고 아내가 말한다. 맞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운이 좋았던 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후회는 없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몇 년 전 하루는 햄버거나 하나 먹을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했다. 나는 한식도 좋아하지만 햄버거나 샌드위치 이런 간편식도 좋아한다. 동네 프랜차이즈 매장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고 하자.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그곳에서 먼저 주문을 하고 오라고 한다. 어느 순간부터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하면서 주문 한 번 하는 것이 내겐 너무 힘든 일이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기계로 다가갔는데 누르다 보니 뭘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할지 갑자기 어렵게 느껴졌다. 절차가 복잡하고 옵션이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버거를 먹을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벅거리고 있을 때 여학생이 한 명 뒤에 줄을 서더니 서너 명이 단체로 줄을 또 서게 되고 결국은 나는 주문을 못하고 양보를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주문을 하려고 하니 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섰다. 결국은 나는 그날 햄버거를 먹지 못했다.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자주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끔 딸에게 들어올 때 사다 달라고 부탁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번거로웠다. 그나마 그때는 프랜차이즈 정도였는데 요즘은 웬만한 식당도 모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컴퓨터 다루는 게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많은 변화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급격히 변했는지 모르겠다. 세상이 변하면 좋은 점도 분명 많다.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회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젊은 사람들처럼 뇌가 팽팽 돌아가지 않고
매번 하던 것도 버벅거리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용기를 내어갔지만 햄버거 가게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유리문 너머로 키오스크 세대가 보였다. 평일 오후라서 그나마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번엔 꼭 해보자.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키오스크 앞에 서니 큰 화면에 햄버거 사진들이 화려하게 떠 있었다. 새우버거, 불고기버거, 치킨버거. 사진만 봐도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화면을 앞에 두니 망설임과 불안함이 몰려왔다. 뭐부터 눌러야 하지? 주문을 하려고 하니 금방 뒤에 한 청년이 다가와 섰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나를 흘끔거리는 게 신경 쓰여서 역시 그날도 주문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나 자신이 비참하고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회사 근처 식당들을 많이 알았는데 이제는 혼자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어딜 가나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다 보니 웬만한 식당이나 프랜차이즈점은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다. 처음 키오스크를 봤을 때는 신기했다. 이거 참 신기하네. 기계로 주문을 하는구나. 큰 화면에 햄버거 사진들이 뜨고 손으로 누르면 주문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천천히 해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더욱더 주문을 못하고 양보하게 된다. 죄송해요.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짜증이 난다는 게 보인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주문하고 가는데 나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민망하다. 그러다 보면 주문을 못하고 포기할 때도 많다. 예전에는 카운터에서 세트 하나 주세요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이것저것 눌러야 한다. 세트로 하시겠습니까? 음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이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할 게 너무 많다. 그리고 글씨도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김밥 하나 사려고 해도 키오스크로 결제하라고 한다. 어르신, 여기서 결제하시면 돼요. 알바생이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그것도 미안하다. 바쁜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커피숍은 더 심하다. 메뉴가 화면에 가득하다.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려고 하는데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선택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처음엔 재밌게 느꼈던 키오스크가 점점 두려움과 주눅으로 변해갔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따라가기 힘들다. 왜 사람을 보고 주문하던 세상은 사라졌을까?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웃으면서 주문을 받아줬다. 그게 얼마나 편했는지.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났다. 밥은 충분히 드셨어요? 김치 더 드릴까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는 키오스크만 있고 알바생들은 바쁘게 일하고 손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 보인다. 우리도 배워야 하나? 동네 친구 진만이가 말했다. 배우기야 하겠지만 나이 들어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 그러게. 손자가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또래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밥 한 끼 먹는 간단한 일조차도 어려워진 것이다. 요즘 세상에 적응 못하는 것 같아서 서글퍼. 맞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동네 마트도 셀프 계산대가 생겼다. 처음에는 직원이 도와주다가 이제는 혼자 해보세요 한다. 바코드 찍고 계산하고 영수증 받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복잡하다. 이게 왜 안 돼? 어르신, 이쪽 버튼을 눌러야 해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하지만 매번 도움받기는 미안하다. 심지어 은행도 ATM 기계로 가라고 한다. 어르신, 간단한 업무는 기계로 하시면 돼요. 기계 말고 사람한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좀 기다리셔야 해요. 결국 기다리거나 기계를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도 요즘은 배달 음식은 아내가 시켜줘야 먹을 수 있다. 그냥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두리요 하면 됐던 것을 이제는 나이 들고 나니 내 손 안에 전화기를 다들 한 대씩 들고도 써먹기는 어려워졌다. 요즘은 외출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뭘 하려고 해도 기계부터 마주쳐야 하니까. 여보,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먹을까? 그러죠. 나가서 고생할 필요 없이. 그렇게 외출이 점점 줄어든다.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나가지도 못하니까 더 무료해진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다. 어떤 때는 73세가 되어서 세상에 적응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 사람을 보고 주문하던 그 따뜻한 세상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그날도 나는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운동 끝나고 햄버거 사올게. 오늘 점심은 햄버거 먹자. 아내가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주문하기 힘들면 그냥 오세요라고 했다. 천천히 해볼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늘지. 그렇게 용기 내서 간 날이었다. 그날도 다행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주문을 하려고 키오스크 앞에 서자마자 뒤에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리고 내게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뭐야? 오늘 안에 먹을 수 있겠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4~5명이 뒤에 서 있었다. 교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학교에서 온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보며 버거류를 눌렀다. 이번에는 불고기 버거를 시켜보려고 했다. 야, 봐봐. 크크크 햄버거 드실 나이? 한 학생이 다른 애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였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불고기 버거를 누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다들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소리였다. 또 다른 학생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와, 답답해 돌아가시겠네. 키오스크 전세 냈어? 크크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나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불고기 버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빨리 못해? 자기들끼리 하는 말처럼 서로 쳐다보고 말했지만 나한테 하는 말이었다.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면박을 주면서 떠들었다. 우리 늦으면 책임질 거야? 대놓고 들으라는 듯한 비웃음과 조롱이 계속됐다. 나는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화면 속 햄버거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맘속으로 그냥 나가자 하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다. 할아버지, 못하시면 비켜주세요. 아, 짜증나. 한 학생이 대놓고 소리쳤다. 우리가 해드릴까요? 하아. 다른 학생이 비꼬듯이 말했다. 아니야, 됐어.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키오스크에서 물러나려고 할 때 다른 아이들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내 뒤에서 수군거렸다. 할아버지가 왜 햄버거 집에 와? 집에서 죽을 드셔야지. 죽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20대 중반의 여자가 다가왔다. 매장 한쪽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너희들 내가 봤는데 몇 분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을 무한 주면 어떻게 해? 여자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 학생들이 당황했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중 한 학생이 눈을 부라리며 대답했다. 무슨 참견이야? 가던 길이나 가셔. 참견? 여자가 웃었다. 나도 다 들었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사람 앞에 세워놓고 모욕 주는 거야? 너희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해? 너희들은 안 늙을 것 같아? 햄버거 먹는 나이 정해놨어? 나는 저렇게 안 늙을 건데 무슨 상관이셔?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희들은 오늘 너희가 한 짓에 몇 배로 돌려받을 테니 두고 봐. 여자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학생들이 점점 기가 죽었다. 죄송해요.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내 팔을 살짝 잡고 키오스크로 잡아 끌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불고기 버거예요. 세트로요? 네, 그럼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여자가 키오스크 옆에 서서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 여기 버거류를 먼저 누르세요. 내가 화면을 누르자 햄버거들이 나타났다. 불고기 버거가 여기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이제 세트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세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다. 음료는 뭘로 하실래요? 콜라로. 그럼 콜라 누르시고요. 사이즈는 보통 M 사이즈가 적당해요. M을 누르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이드는 감자튀김이 제일 기본이에요. 감자튀김을 선택하자 최종 주문 화면이 나왔다. 불고기 버거 세트 맞으시죠? 네, 맞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하시면 여기 현금 결제 누르시고 저기 카운터에서 돈 내시면 돼요. 겨우 주문을 완료할 수 있었다.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여자에게 인사했다. 별 말씀을요.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이제는 방법을 알아서 괜찮지만 네,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져서 당연해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여자가 학생들을 쳐다봤다. 아이들은 주문하고 있었다. 어르신, 앉으세요.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감동과 감사,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고마웠다. 이런 젊은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하지만 부끄럽기도 했다. 73세 늙은이가 젊은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다니. 내 주문번호가 불렸다. 여자가 일어났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은이에요. 그냥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성준입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세상이 다 차가운 건 아니구나. 이런 따뜻한 사람도 많아서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학생들은 음식을 받아서 빨리 나갔다. 나가면서 지은이를 째려봤지만 지은이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어르신, 당연한 거예요. 제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계세요? 네. 할아버지도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세요. 키오스크, ATM 기계, 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나이에는 정말 어려워요. 어르신, 다음에도 어려우시면 직원분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폐 끼치는 것 같아서 폐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아내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그분 덕분에 햄버거도 사올 수 있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 오늘 깨달았다. 세상에는 학생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지은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이 들어서 도움받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는 좀 더 당당하게 키오스크에 도전해 봐야겠다. 어려우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은이가 준 용기였다. 저녁에 퇴근한 딸 지영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회사만 다니고 있는 딸이다. 지영아, 오늘 햄버거 사러 갔었어. 나는 키오스크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학생들이 조롱한 것, 지은이라는 여자가 도와준 것. 아빠, 왜 말 안 했어? 주말에 같이 가요. 지영이가 안쓰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 말하지 그랬어? 매번 불편할 때마다 자식들 찾는 것도 그렇지. 연습하면 될 텐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데 내가 혼자서 해봐야지.
그때마다 다 자식들한테 일일이 어떻게 다 물어봐. 아빠, 그게 아니에요. 지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썼는데 아빠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답답하긴 했지만 너희들도 일하느라 바쁜데 괜찮아.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지. 지영이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 키오스크 정말 어려우세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갈수록 복잡해져서 선택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뭐가 나오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럴만해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거든요. 너도 네.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고, 옵션도 많고,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래. 아빠도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영이가 격려하듯 말했다. 이번 주말에 가서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 오전에 손님 많지 않을 때 가서 연습해요. 주말이라 오후에는 손님 많을 테니까. 그래도 괜찮겠어? 그런데 지영이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빠, 그런데 요즘 다른 것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은행이나 마트, 지하철 다 기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게 은행도 ATM 기계 쓰라고 하고 마트도 셀프 계산대 있고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아빠 불편했겠네.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영아,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지영이가 생각에 잠겼다. 아빠, 스마트폰은 어때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스마트폰도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해. 앱은 안 쓰세요? 아빠, 배달 음식도 앱으로 시키고, 택시도 앱으로 부르고, 은행 업무도 앱으로 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네. 편리한 게 많은데 아빠가 모르시니까. 지영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 주말에는 키오스크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주말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한꺼번에 하면 자꾸 또 잊어버리니까. 천천히 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지영이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그런데 오늘 그 학생들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좀 그랬지. 정말 버릇없는 애들이네요.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요즘 애들은 그런가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거죠. 일부 몇몇 그런 애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까지 다 싸잡아서 요즘 애들이 되는 거잖아. 지영이가 화가 난 듯 말했다. 아빠, 앞으로는 그런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지영이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 자료를 찾아봤다고 했다. 아빠, 이런 거 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그런 게 있구나. 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특별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거예요. 지영이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을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저한테만 배우고 직접 해보려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먼저 배우고 가서 교육받으면 훨씬 쉽게 배울 수도 있고 복습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거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이런 교육이 있어서 배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주말이 되어 지영이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갔다. 딸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했다. 아빠, 천천히 해보세요. 지영이가 격려하며 말했다. 키오스크 앞에 서서 차근차근 따라해봤다. 이런 거 옵션도 너무 많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어렵더라. 아빠, 처음에는 다 그래요. 하지만 딸이 옆에서 도와줘도 여전히 복잡했다. 요즘은 다 개인 맞춤형이라서 그래요.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냥 복잡할 뿐이었다. 결제 방법도 마찬가지였다. 카드, 현금, 각종 페이. 뭐가 이렇게 많은지. 아빠, 카드 결제가 편해요. 카드도 어디에 넣는지 모르겠어. 여기 꽂으시면 돼요.
겨우 주문을 마쳤지만 기분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젊을 때는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그랬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가 나오면 빨리 적응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금방 배웠고. 하지만 요즘은 한 해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나와서 따라가기 어렵고 적응하기가 어렵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각종 앱, QR코드.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 빨리 나온다.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란과 좌절감이 밀려왔다. 내가 무능력해진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두렵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들을 나는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더 든다. 내가 점점 무능해지는 것 같았다. 그저 익숙하지 않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날 도태된 사람처럼 대할까? 한 번은 마트 셀프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제대로 못 찍으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을 냈다. 할아버지, 저쪽 유인 계산대로 가세요. 한 젊은 남자가 말했다. 친절한 말투였지만 할아버지는 여기서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뜻으로 들렸다. 카페에서도 주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메뉴가 너무 많고 옵션이 너무 복잡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샷 추가하시겠어요? 시럽은요? 휘핑크림은요? 묻는 게 너무 많고 말도 빨라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네? 뭐라고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뿐인데. 지하철에서도 교통카드 충전하는 기계가 복잡하다. 버튼이 너무 많고 화면이 자꾸 바뀐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가 말은 하는데 정작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 내가 이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울해진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호기심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하면서 재밌게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두렵다. 그리고 자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겠는가? 당연하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내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살던 그 세상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며 일을 처리하던 그 따뜻한 세상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지는 건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햄버거 드실 나이? 그 말 한마디가 내 자신감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한마디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하고 계세요. 지은이의 그 친절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는 느릴 수 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나는 내 나이에 맞는 속도로 배워가면 된다. 천천히라도 배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세상을 배울 것이다. 3살 먹은 아이에게라도.